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주관 온라인 학술 세미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장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사업이고요. 문재인 정부 100대 현안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서 오랜 난항을 현재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이제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5일에 1차로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항공연계산업과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태규 조선대학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2차 세미나를 맡게 되면서요. 오늘은 저희가 또 어렵게 정말 그동안 도시공학과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오랫동안 골몰해 오시면서 연구를 길게 해오신 가장 고수분을 저희가 어렵게 초청했습니다. 에어포트 시티 조성을 위한 지역 발전 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서경대학교의 김준영 교수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마 더욱더 역동적인 그런 세미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관은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촉구 그리고 이전 후보지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회원 수가 35,000명이 아주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동안 해온 활동이 대정부 촉구 활동이라든가 학술대회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분들 덕분에 또 마련됐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저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정치인을 비롯해서 관심을 참 갖고 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인 양 현재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고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서경대학교 우리 김준영 명예교수님께서 굉장한 솔루션을 아마 가져오셨다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발표자로 참석해 주신 서경대 김준영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저희가 들으면서 오늘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영 서경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또 패널로 참석을 해주신 류일영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두 분의 얼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자로 참석해주신 김준영 서경대 명예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류일영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좀 더 실질적인 발전 방안으로 에어포트 시티 조성을 위한 지역 발전 방안 제시라는 제목으로 김준영 서경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군공항 이전 사업, 그 중에서도 이전 방식, 에어포트 시티 조성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전 사업의 현주소, 이전 방식의 검토 대안,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고민, 에어포트 시티의 구상, 실현 방법, 미래상의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6년 8월 19일 국방부로부터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통보를 받고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순조로운 절차를 밟고 진행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도 해보지 못한 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주공항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민항이 문제인지 군공항이 문제인지, 공항을
무안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등등 이런 문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전 방식을 4가지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해서 제가 도출할 수 있는 안은 이렇게 4가지로 충분히 집약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안은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그런 방안인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군공항을 누가 군공항만 받겠느냐 하는 문제부터 재정 문제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일하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 이전입니다. 대구, 수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전 지자체와 협의가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성 있는 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안인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고 군공항은 존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안군의 요구사항이지만 과연 광주 시민들이 수용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안인데 이건 아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광주광역시 관내 수용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도 최소화되고 기간도 최소화되는 아주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호남 지역 전체를 한번 놓고 보시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광주광역시고 또 이 100km권 안에 대부분의 호남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중심이 어딘가 보면은 뭐 광주광역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문제 가지고 따져봐도 역시 교통 문제에서도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위치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광주에서 무안까지 한 4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영종도까지가 48km인 걸 감안하면 뭐 그게 그거죠. 거의. 근데 저도 이제 서울에 살지만은 영종도 공항까지 가는 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광주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많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영종도라든지 일본 나리다 공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수도권의 공항을 외곽에다 만들어놨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김포공항이라든지 하네다 공항 이건 이제 시내에 있는 공항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오히려 축소 내지는 폐쇄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도심공항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기 때하고 지금과 같이 침체기로 들어왔을 때는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중에 후쿠오카라고 있어요. 그 후쿠오카 시를 방문하신 적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후쿠오카 시는 유일하게 도심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소음 문제라든지 도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와 비슷한 그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있어서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전한다는 얘기는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심공항이 이렇게 매력이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한 1천만 명 이상의 수도권 같은 그런 대도시라면 몰라도 공항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성장기에 있어서의 발상이다. 지금은 다시 한번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지금 광주공항인데, 과거에 이 광주공항은 광주시에 한 5, 60만 인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외곽에 있었는데, 지금은 광주광역시가 커지다 보니까 가운데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라든지 도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전 지자체가 전부 다 반대하고 이런 마당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생각해 범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외곽, 우리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딘가에 이런 군공항, 민간공항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당근책이 있어요. 어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신기지 건설의 경우에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7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9천억, 고용 유발이 5만 7천 명, 뭐 이외에도 인구 유입이 6,500명이라든지 연간 세수가 53억 원이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전 사업비가 4,500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지원이 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자체들은 달가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물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 측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2019년도에 전국 시군구의 소멸 위험 지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가 옮겨가는 경북 의성군이,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지로 생각하고 있는 해남, 영암, 신안, 무안, 대부분이 다 소멸 고위험 내지는 소멸주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와 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무안으로 갔을 때의 그 그림을 제가 항공지도에 입혀본 거예요. 현재 광주 공항이 그대로 무안의 망운면 쪽으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이 전개될까? 이걸 보니까 진짜 앞이 캄캄해요. 제일 의지가 될 만한 무안읍 10,000명 조금 넘어요. 10,000명이면요, 이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농촌 마을이에요. 도시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인구란 말이에요. 40,000명, 2,000명. 그 다음에 운남면이 2,900명. 그래서 제가 저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민항, 군항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겠구나,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만의 성을 쌓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무안읍, 망운면, 운남면 이 지역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공항이 옮겨와서 자기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히려 피해만 줬지 뭐 어떤 뭐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타파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과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공항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현재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울타리가 쳐지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철조망까지 쳐지고 블록 담장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모습은 이 농촌 지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관이 들어왔을 때 물과 기름과 같은 진짜 부조화된 경관이 연출되면 참 이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에어포트 시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포트 시티가 뭐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지만 공항 주변 지역에 주거, 문화, 상업, 오락, 휴식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서 최소한의 어떤 자족 도시를 만들면 이게 에어포트 시티가 아니냐 하는 정의를 제 나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만 하는 공항, 고립된 공항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공항, 이거를 만들자 해서 제가 에어포트 시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어포트 시티의 그 필요성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항과 도시 이게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서로 결합시키기가 어려운 아주 난해한 그런 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둘 다 공항은 공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힘들겠구나 해서 이건 억지로라도 이건 엮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 뭐 다 합해봐야 인구 5만 그 다음에 공항 주변에 제일 큰 도시라 봐야 어부로서 1만 명 이하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어포트 시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구 밀도도 이게 도시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평방킬로미터당 100인밖에 안 돼요. 이거를 최소한도 1000명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좀 사람다운 삶, 좀 도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민항, 군항 모두 도시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조종사들 외로워요. 어디 가서 뭔가 자기가 누렸던 과거의 도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포트 시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장기적이고 불투명한 미래 공약이 아니고 인구 유입이 실제로 되고 그다음에 자족 기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에어포트 시스템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군청 소재지인 업이 있고 KTX가 있고 또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항에서 나오는 그 주거 수요 요거를 민군 공항 주거라고 제가 이름 붙여서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서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군청 소재지 10,000명하고 합치면 한 2만, 많으면 25,000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의 도시적인 단위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 항공 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이 자족시설 1, 2라는 것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에어포트 시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자 관계를 제가 이렇게 도표를 다시 표시했는데요. 에어포트 시티가 가운데 있죠. 국방부에선 비작전 공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전 구역이 아닌 지역, 이거를 갖다 친지역화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어떤 물류라든지 산업기능 이런 것들을 에어포트 시티에 좀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자족시설을 하나씩이라도 내놓으면 이것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에어포트 시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항 시설의 친지역화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군 시설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작전 구역이 있죠. 요 뻘겋게 해놓은 게 작전 구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활주로 포함 군 시설. 나머지 소음 완충 지역 한 110만 평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이 비작전 구역을 지역 개발 계획에 부합하게 이렇게 만들면 공항도 변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병원이라든지 체력 단련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쇼핑센터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조금 제가 과한 표현을 썼는데, 아까 군공항의 모습 해가지고 철조망이 있고 담장이 있고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제 영국의 히스로 공항이라든지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 아주 우수한 경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면 우리가 지역과 어울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항의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군도 노력을 좀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 어떤 헬스클럽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인 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군 시설이 있으면 여기서 작전구역 빼놓고 비작전구역 이거를 좀 잘 활용해서 지역에 기여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의 인구 10,000명,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 10,000명하고 어떻게든지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거 1만에서 한 1만 5천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합쳐서 하나의 이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는 안 될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에어포트 시티를 해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기에는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외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 영종도 공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건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침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축소지향적으로, 인구도 줄고 우리 광주시도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축소지향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항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영 서경대학교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시한 솔루션과는 정말 전혀 다른 각도의 안도 함께 제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4가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군공항만 이전하는 방식, 또 민간공항, 군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방식, 또 민간공항만 이전하는 방식, 그리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수용하는 방식.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좀 귀에 쏠깃했던 부분은요. 공항시설의 친지역화. 비작전 구역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지역에 흡수시킬 수 있다. 공항시설을. 저는 사실 좀 되게 새롭습니다.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어떤 발전 방안과는 아주 다른 각도의 조금은 파격에 가까운 그런 제안이라서요. 이제 이런 방식도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열어놓고 사고를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시야를 좀 넓혀 가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쯤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마음까지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제 토론을 곧 이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아주 또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저희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의 상임 대표님이시지요. 지난해 2020년에는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대상 봉사부문에서 또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재길 상임 대표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죠. 네, 반갑습니다. 상임대표 구재길입니다. 오늘 2번째로 열리는 군공항 이전 학술 세미나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준영 교수님, 또 유일령 형님과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영상감독, 또 음향 감독님, 서포터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광주 군공항 역시 이전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기는 정부 추진 의지와 광주 시민의 관심도 전남 지역민의 이해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상생 협력의 정신으로 풀어가야만 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또 대통령님과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께 광주 시민의 뜻을 모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추진협의회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재길 상임대표님께서 오늘 소회를 또 간단히 말씀을 하셨습니다.